네, 이번 소식부터는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두 분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4박 5일 공식 일정으로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라고 해서 휴가를 미룰 수는 없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휴가에 대해서 이렇게 방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자, 대통령에게는 휴가가 필수죠. 그런데 푹 쉴 줄 알았더니 또 평창 동계올림픽 이 지역을 방문을 해서 격려 방문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휴가라는 건 외국 같은 경우는 한 달씩도 가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네. 워낙 평창 올림픽이 200일도 안 남았고 지금 거기다 사실 준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얼마 전에 대기업 오너들 만나서도 평창올림픽에 대한 도움을 많이 요청했는데 아마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평창올림픽을 찾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연차 일수, 그러니까 휴가를 갈 수 있는 날수가 가장 많다고 하던데 그건 또 왜 그런 겁니까? 참 그거 재밌는 얘기인데요. 대통령의 연차 일수 사실 누가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그냥 본인이 쉬고 싶으면 쉴 수 있는 거겠죠. 네. 근데 어쨌든 공무원,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르면 재직 기간별 연차 일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서 연차가 나오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무원을 6년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정부 때 비서실장도 그렇죠. 하고 행정성도 하고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해서 만들어진 연차 일수가 21일까지 연차 보통 며칠 정도 갑니까? 보통 한 15일? 그렇죠. 이 정도 나오겠죠. 이재명 차장 며칠 갑니까? 저도 연차. 15일 나옵니다. 저도 15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저희보다 한 일주일을 더 연차를 갈 수 있는 날짜를 확보하고 있군요.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은요, 참 휴가 가기 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을 휴가 가려고 하면 뭔 일이 터져서 휴가를 망쳤다면서요? 그러게요. 참 대통령 하면서 휴가 제대로 쉬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휴가를 제대로 가지를 못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2007년에 그 아프가니스탄 김선일 씨 피랍 사건, 이런 것으로 또 휴가를 제대로 즐기질 못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중부지방에 폭우 같은 걸 내려 또 못 간 경우가 있고,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태 여파, 또 이제 2015년의 경우는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네. 휴가를 못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결국은 나중에라도 사실 갈 수는 있는데 네. 그만큼 휴가를 꼭 가야 되겠다라는 의지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역대 대통령들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과거 대통령들 보면요, 휴가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 1964년 한일협정을 체결하면서 좀 굴욕 체결 아니냐라는 욕을 많이 먹으면서도, 비난을 많이 먹으면서도 그 와중에 또 휴가를 떠났다면서요. 1965년 이제 6월 22일 날 네. 이것이 한일협정이 체결되는 네네. 게, 그런데 64년부터 이제 한일회담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반대가 그 당시에 극심했죠. 네. 그런데도 65년 8월 이제 16일부터 8월 23일까지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제주도로 굉장히 휴가를 많이 갔습니다. 연초에도 가고. 네. 그러다가 이제 8월 19일 날 휴가지인 제주도에서 긴급 기자회견. 무슨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한 겁니까? 이제 일본 이 상품이 한일협정이 체결되면서 막 일본 상품이 쏟아져 들어와서 네. 힘든 거 아니냐 이런 네. 이제 반대 의견들이 많이 표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 상품이 들어온다고 해도 국산 물품을 애용하면 된다. 네.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일 협정 체결된 부분에 대해서 특히 대학가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 내에 정치색을 띤 단체는 앞으로 해산돼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강경 발언을 쏟아냈고, 휴가지에서 돌아온 8월 26일 날 이제 전국 대학의 이른바 위수령을 발동을 해서 아하. 군인들을 이제 주요 이 거점 지역 대학을 비롯한 이런 데 이제 딱 진주시키면서 네. 이 한일 회담, 한일 협정과 관련된 반대 움직임들을 그렇게 강력한 군을 통해서 진압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인 경우에는 휴가를 아주 잘 활용한 대통령으로 또 유명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청남대로 휴가를 간다 그러면 기자들뿐만 아니라 온 정계가 긴장을 했다면서요? 이유가 뭡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청남대를 굉장히 많이 이용했습니다. 충북의 청남대를 그러니까 집권 기간에 28번 정도 이용했었는데 굉장히 이제 휴가를 많이 떠났었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갔다 올 때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발표들을 합니다. 네. 대표적인 게 93년
8월 달에 있었던 금융실명제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일명 청남대 구상이라고 합니다. 휴가를 다녀와서 바로 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발동하게 되죠. 그 이후에도 그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웠던 역사 바로 세우기도 휴가 직후에 청남대 다녀온 직후에 발표돼서 하여튼 청남대만 갔다 그러면 관료사회,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또 무엇을 발표할까 모두 긴장하고 지켜봤다고 합니다. 청남대에 뭐가 있었을까요? 무려 취임 기간 동안에 28번이나 김영삼 대통령은 청남대를 찾았다고 하는데 당시에 금융실명제를 발표하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그 당시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준비해놨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자, 매번 청남대에 갔다 올 때마다 어떤 깜짝 놀랄 구상을 해갖고 왔었는데 또 28번이나 청남대를 갔지만 그 휴가 기간이 항상 편한 것만은 아니었다면서요? 특히 1995년이 대표적이죠. 네. 1994년 10월 달에 성수대교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래서 민심이 흉흉했는데 95년 6월 달에 삼풍백화점이 또 무너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상황에서 95년 8월 1일부터 이제 8월 7일까지 김영삼 전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게 되는데 네. 8월 1일 날 저녁에 그 당시 이제 총무처 장관으로 있던 서석재 총무처 장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네. 서 전 장관이 이제 민자당 출입기자 7명이랑 저녁 때 시내 한 음식점에서 이제 저녁을 만찬을 해요. 폭탄주를 먹으면서 한마디 이제 한 얘기가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했지만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명이 이른바 거액의 그렇죠. 4천억에 달하는 비자금을 갖고 있고 그것을 실명전환하는 부분, 실명전환해주면 절반은 나라에 헌납하겠다. 이러한 제안을 해왔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네. 그 사실이 이제 이틀 지나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죠. 그러면서 이른바 전직 대통령 비자금 네. 이 흐름이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그해 말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이어지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나도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20억 받았다. 또 실토를 하게 되고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3천억 물려주지 않았냐.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파란이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알겠습니다. 자, 이 김포에 위치한 한 슈퍼마켓. 글쎄요, 저희가 찾아본 바로는요, 슈퍼마켓이라고 하기에는 좀 작아요. 아마 동네 구멍가게라고 표현을 하면은 맞을 만한 규모인데, 여기에요, 노 부부가 살고 계십니다. 구멍가게를 운영하면서 살고 계시는 이 노 부부. 근데 이 두 분께요, 4년째 제비가 찾아오고 있다고요? 아주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네. 지금 제비가 처음 온 게 4년 전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리고 매년 이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3년 전에 이제 제비가 찾아왔습니다. 네. 근데 일주일 뒤에 제비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네. 마치 흥부제 나온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네. 물론 이제 그 제비를 잡아서 흥부처럼 고쳐준 건 아니지만 네. 거기서 이제 제비가 나으면서 아이를 한 10마리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매년 찾아왔고 다음에 그러니까 지난해도 찾아왔을 때도 또 제비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 다친 제비들이 늘 이 수포에 와서 퀴즈가 되고 그리고 아이들 많이 낳고 그래서 지금 벌써 20마리의 대가족이 저기서 생활하고 있다. 근데 저 제비들이 집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가게 안에 와서 다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20마리의 제비들이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비들 보면서 막 웃고 즐거워하는 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20마리가 저렇게 가게 안에서 사는데 어떤 느낌일지 글쎄요. 저희가 이게 어떤 느낌이고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올해 또 그 다리 부러진 제비가 왔어요. 올해도요. 그 이제 3월 7일 날 부르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이제 그냥 반갑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더니 그래도 닭이 없어도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새끼를 잘 키워요. 그게 바로 손님이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그 제비가 너무 진짜 고마운지 항상 내가 너는 똘빙이고 내가 너는 똘순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내가. 그래도 우리 제비가 우리 집에 손님 몰고 오는 게 복이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자, 흥부전에서는 다친 제비 다리를 고쳐주면 박씨를 물고 와서 이 금은보화를 갖다 줬는데 이 할머니께는 제비가 뭘 갖다 줬을까요? 그래서 혹시 뭐 갖다 준 거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대답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얘기 들어보시죠. 아, 이뻐요. 얼마나 이쁘다고, 시골 거는 소리가. 그러고 걔네들이, 이 제비들은요, 우리네들한테 해고자 않잖아요. 뭐, 똥 치워줘도 이뻐. 우리 아이고. 손님이야, 우리 손님. 그러시구나. 옛날에는 제비가 박씨 물어다 줬다는데, 그건 박씨보다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그게 그거예요, 우리는. 그게 박씨 물어준 것만큼 복을 갖다 네, 고마워요, 예. 제비가 안 들어와봐요. 그것도 얼마나 상막한지 아세요? 가만히 앉아서 손님 없어도 그 제비하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 즐거운데.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났다고 지죽을 거르고, 들어오면 들어왔다고 지죽을 거르고, 얼마나 잘한다고. 자식보다 제비가 더 이뻐요. 자식들은, 엄마 나왔어 하면 끝이고, 가요 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잠을 자고 나도 그 이튿날 또 제비 보면 즐겁고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이 인터뷰 하고 나서 저 박용남 할머니께서요.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농담 삼아 한 겁니다. 혹시라도 박용남 할머니 자제분들이 들으셔서 기분 나빠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제비가 너무 예뻐서 저렇게 말씀하신 거고 전혀 또 자녀분들한테 원망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손녀들보다도 더 이쁘다고 얘기하는 이 할머니의 또 다른 이야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유, 제비가 얼마나 좋은데요. 집에 큰 손님 오는 거요, 그 제비가. 제비 바람에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 우리 집이. 장사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비 오고 나서 손님이 더 많이 왔어요? 항상 그래요. 제비 얘기들 하느라고. 제비 보러 왔다고 하고. 그래요. 아, 그럼 제비 보러 와서 물건도 더 사가고 매주. 네, 같이 이제 약주도 한 잔 자시고, 제비 있느냐고 와서 또 궁금한 이제 물어보고 그래요. 저 제비들이 또 9월 되면은 강남으로 어디 갈 곳을 또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꼭 돌아온다고 하는데 이게 4년째 반복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몇 년째 저 할머님 가게에 제비들이 찾아올지 저희가 내년에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